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즈음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법을 통과시킨 절차나 법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며 헌법 소송을 냈는데요.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이미 통과된 개정법 내용은 위헌이 아니고 그 효력도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헌재 결정 내용 정리했습니다. 작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왜 치는 게 아니가? 어디 왜 쳐? 개정안은 여야 3명씩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으로 야당목 한 자리를 차지해 4대2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헌법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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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1달 만에 이 과정이 위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고 심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과된 개정법들의 효력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입법 심의권이 일부 침해됐어도 전면 차단된 수준은 아니었고 본회의 등 다른 절차는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 자체가 위헌이라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 아니고 따라서 법을 고쳤다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다음 달 금리를 따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째에 이어진 금리 인상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잇따른 충격으로 당초 예상됐던 이른바 빅스텝은 없었지만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통상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PF 대출을 크게 늘린 증권사와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커져 있어 자칫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3.7%였던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10달 사이 2배 넘게 늘어났고 최근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도 2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 관련된 금융 부실화 가능성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하면 금리를 올리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하며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JMS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의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본거지인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곧이어 현장 감식을 위한 과학수사대와 기동대 대형 버스까지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인력 200여 명이 동원돼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도 한두 명만 오갈 뿐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월명동은 정명석 JMS 총재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는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 압수해 오신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27일 정 씨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교회와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검찰은 정조은 씨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 여신도들을 정 총재에게 데려가는 등 성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남경찰과 공조해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에 힘쓰고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정 씨의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변호인단 14명 가운데 8명이 사임한 상황에서도 증인을 20명 넘게 추가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재판을 마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유난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들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일요일 관측사상 102년 만에 가장 일찍 벚꽃이 피었고요. 경남 진해의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봄꽃들이 일러도 너무 일찍 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봄꽃이 일찍 피는 건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벚꽃으로 유명한 남천동 거리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피어오른 새하얀 꽃잎이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나무 둥치에서도 꽃망울이 터져 길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관측사상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부산 기상관측소 벚꽃은 지난 일요일 처음 꽃을 피웠습니다. 1921년부터 관측을 시작해 왔는데 지금 관측한 이후로는 가장 빨리 개화가 관측되었습니다. 군항제와 벚꽃 명소로 유명한 진해 여좌천은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지난 화요일 벚꽃이 화사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 진해 여좌천에도 작년보다 6일 빨리 벚꽃이 도착했습니다. 피는 속도가 빨라서 이번 주말이면 연분홍빛 꽃물결이 가득해질 전망입니다. 일본도 비슷해서 지난 14일 도쿄는 관측사상 가장 빨리 벚꽃이 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동아시아의 벚꽃 개화 속도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건데요. 아시아 동쪽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대륙 전체가 이상고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적산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적산 온도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뜻하는데요. 일평균 5도 이상의 날의 기온을 누적해서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64도를 넘어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 45도를 이렇게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눈이 지금 평년보다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표면 온도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립수목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지난 10년간 개화 시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진달래와 철쭉의 개화 시기는 6일, 왕벚나무와 개나리, 아카시나무는 4일 빨라졌습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은 꿀벌 등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생벌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데 땅속은 바깥보다 늦게 데워집니다. 야생의 벌들이 출현 시기가 꽃피는 시기와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개화 시기와 꿀벌 활동 시기가 어긋나면 과실수의 수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양봉 농가도 타격을 받습니다. 아카시나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차적으로 펴야 차례차례 수확하는데 한꺼번에 피면 수확할 시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으면 이번 세기 후반엔 2월에 봄꽃들이 만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미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첨단 스텔스기를 비롯해서 군용기 수십 대와 1,000명이 넘는 해병대원들을 실을 수 있어서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데요. 5년 만에 규모를 대폭 키워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길이만 257m, 폭은 30m가 넘는 거대한 함정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첨단 스텔스기 F-35B 10대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상륙 작전에 동원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오스프리도 갑판에서 대기 중입니다. 미국 해군의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함입니다. 5세대 전투기 F-35B 스텔스기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해병대원 1,600명을 실을 수 있어서 상륙함이지만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립니다. 마킨 아일랜드는 상륙수송함 앵커리지 함 등과 함께 5년 만에 진행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합류를 위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는 개의치 않고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 was some missile launches and these are escalatory. However, our focus is here in Sanyang 23 and I think it makes it even more important that we're here. 이번 훈련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장갑차가 연막을 살포하며 우리 군의 노출을 최대한 막는 한편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돌격에 나섭니다. 훈련장을 가로지르던 K-1 전차가 불을 뿜어내며 포탄을 발사하고 후방에 있던 미군 견인포들도 적의 주요 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11일 동안 연속으로 진행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는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야외 실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